안녕하세요. 성남미디어센터 라디오 강사 김소영입니다. 1강에서는 전반적인 라디오의 정의와 장비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2강에서는 마을 라디오와 성남에서 참여할 수 있는 라디오 방송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을 라디오를 설명드리려면 지상파 방송과 비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상파 방송은 소리나 영상을 전파로 바꿔서 청취자에게 전달하는 방송을 말하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1강에서 말씀드린 좁은 의미의 라디오, 그러니까 PD나 아나운서, 작가, 엔지니어 같은 전문 방송인들이 만드는 라디오 방송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달리 마을 라디오, 마을 신문, 마을 TV 이렇게 요새 마을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을 미디어는 주민들이 소유하고 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미디어를 뜻하는데요. 마을의 이슈를 나누고 마을의 목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디어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일반 시민들이 이제는 미디어를 통해서 직접 마을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체가 됐습니다. 현재 마을 미디어는 서울에 있는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를 포함해서 각 지역의 미디어 센터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마을 미디어 축제도 열고 화합과 마을 미디어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만 마을 미디어 단체가 9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을 미디어는 신문도 있고 라디오, TV, 잡지 이런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마을 라디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을 라디오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지역 밀착형 동네 방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시골 마을에 동네 이장님이 하시던 방송을 떠올리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영화 라디오스타 보셨나요? 전화 연결로 고스톱의 룰을 물어보던 장면이나 배달 왔던 다방 직원이 마이크에 대고 엄마에게 소리 편지를 쓰다가 울던 장면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마을 라디오는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 사람과 함께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송입니다. 마을 라디오는 지상파 라디오와는 달리 마을 사람 누구나 방송을 만들 수 있지만 전파나 주파수가 없어서 인터넷에 업로드하고 주소를 공유해서 청취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라디오와 마을 라디오를 조금 더 비교해 보면요. 지상파 라디오의 경우는 간접 광고의 가능성이 있어서 가끔 제품명이나 사이트 이름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삐 처리하는 그럴 때가 있죠. 마을 라디오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음악 저작권의 경우에는 지상파 라디오의 경우는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어 자유롭게 음원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마을 라디오는 업로드하는 사이트에 따라서 저작권의 문제가 될 수 있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내용적인 면도 좀 다른데요. 지상파 라디오는 음악이나 시사, 정보, 문화 이렇게 다양하게 다루는 반면 마을 라디오는 대부분 우리 마을 이야기, 이웃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같은 소통 위주의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꼭 정해진 건 아니고 마을 방송에서도 음악이나 문화, 역사 이야기를 다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을 라디오의 제작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마을 라디오는 1인 라디오와 비슷한데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소통하는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 라디오 방송의 제작은 1강에서 말씀드렸던 라디오 방송의 제작 순서와 동일한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을 라디오의 기획입니다.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이웃의 관심사들을 풀어가는 게 마을 라디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동네의 목소리를 담다 보면 동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지역의 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웃뿐 아니라 개인의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 방송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이라면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직접 방송에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목소리로 담아내거나 학생들의 학교 생활 변화와 온라인 강의 듣기의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들도 다뤄볼 수 있겠죠. 마을 라디오에서도 대본 작성은 필요합니다. 대본 작성의 자세한 방법은 3강에서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본은 간단한 형식이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본 없이 말로 하면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서 더듬게 되거나 주제가 나오기까지 빙빙 돌려서 말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처음 시작할 때 멘트인 오프닝 멘트는 반드시 작성하기를 권하고 자세히 쓰는 게 어려우면 간단히 필요한 부분만 메모 형식으로 쓰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을 라디오에서는 음악 준비가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요. 바로 저작권 때문입니다. 지상파 라디오의 경우는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마을 라디오는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사용료를 낼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법률이 마련되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음악 사용이 가능한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유튜브의 오디오 라이브러리입니다. 최근에 오디오 보관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신 다음에 유튜브 스튜디오, 다시 오디오 보관함으로 가시면 많은 음악을 들어보고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음악들인데요. 대부분 가사가 없는 곡들로 장르나 분위기, 그리고 악기, 길이를 지정해서 검색도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영상 만들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음악들인 거 알고 계시고요. 일부 음악은 사용 시 출처를 밝혀달라고 되어 있는 점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팟캐스트 업로드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팟빵인데요. 팟빵에 들어가셔서 카테고리, 다시 팟빵 뮤직의 순서대로 들어가시면 팟빵에서 쓸 수 있는 음악이 있습니다.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보다 곡수는 적은데요. 하지만 팟빵에 업로드 하신다면 확실히 저작권에서는 안전하고 가끔은 가사가 있는 음악들도 있어서 중간 선곡으로도 사용하기에 적당합니다. 방송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직접 제작하는 단계인데요. 제작은 대부분 생방송이 아닌 편한 시간대에 녹음 방송을 하게 됩니다. 마을 라디오의 경우는 장비가 있는 작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고 없을 경우에는 대여도 가능합니다. 성남시의 경우 성남 미디어 센터 내에 소리 스튜디오도 대여 가능합니다. 대여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장비 사용법은 알려주는데요. 하지만 기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쉽게 사용 가능하겠죠. 마을 라디오는 대부분 녹음을 하기 때문에 편집의 과정도 거치게 됩니다. 조금 더 완성도 높은 방송을 원하다 보면 편집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힘든 작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큰 실수가 아니라면 오히려 녹음 때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편집은 너무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하지 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편집은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편집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이용하는데요. 무료 편집 프로그램인
골드웨이브나 오다시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골드웨이브나 오다시티의 기능은 비슷한 편입니다. 골드웨이브는 일정 횟수 이상 조작하고 나면 유료 제품을 구입하라는 메시지가 뜬다는 불편함이 있고요. 오다시티는 처음 사용할 때 mp3 추출을 위한 파일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맞춰서 선택해서 무료 다운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마을 라디오는 주파수가 없어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서 들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업로드할 인터넷 사이트로 이 시간에는 팟빵과 파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팟빵은 우리나라에서 팟캐스트나 마을 라디오가 가장 많이 업로드되어 있는 사이트로 유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료 음악 카테고리도 운영 중인데요. 단 보통의 다른 음악들은 저작권에 위배돼서 차단될 수 있다는 점 알고 업로드 결정하셔야 합니다. 검색하실 때는요, 파자 밑에 티읕 아니고요, 파자 밑에 시옷, 팟빵으로 검색하셔야 합니다. 파티는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가장 큰 장점은 아프리카 TV가 인수하면서 음악 저작권이 해결돼 있다는 점입니다. 음악을 사용해서 방송을 제작한 뒤 업로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방송을 만들고 나서 홍보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우리 마을에서 방송을 만들어도 만든 이들 외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주위 분들께 혹은 아파트에 함께 홍보하고 알려서 더 많은 마을 분들이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어야만 더 즐거운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마을 라디오의 장점은 마을 사람들의 온라인 사랑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성남에 살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성남에서 참여할 수 있는 라디오 방송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 목소리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송에 대한 정보 시간이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제일 먼저 공동체 라디오 방송인 성남 FM 방송입니다.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제가 이번 강의에서 처음 설명드리는 부분인데요. 지상파 라디오 방송과 마을 라디오의 중간 형태라고 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과 비슷한데요. 특정 지역에만 들린다는 면에서는 마을 라디오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동체 라디오는 2005년에 8개 지역에 허가를 받았는데요. 현재는 서울의 관악 FM과 마포 FM, 경기도 성남 FM, 공주의 금강 FM, 그리고 대구의 SCN 성서 공동체 FM, 경북 영주 FM, 광주 FM 이렇게 7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쉽게도 출력이 1와트로 허가가 났는데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수신 범위가 반경 1에서 1.5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많은 노력으로 올해 3와트로 출력이 증강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공동체 라디오 방송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일본에서도 지진이 났을 때 동네 대피처를 알려준 것을 계기로 해서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필요성이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200개가 넘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7개 공동체 방송국 중에 하나인 성남 FM, 바로 우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습니다. 전직 방송인들도 있지만 방송을 하고 싶은 일반인들도 진행자가 될 수 있거든요.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성남 FM처럼 주파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마을 라디오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방송들도 있는데요. 먼저 성남 미디어 센터에서 라디오 제작 교육을 받고 라디오 방송을 만들고 있는 성남 시민 라디오 제작단이 있습니다. 성남 시민 라디오 제작단은 매달 정규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성남 시내 곳곳에서 공개 방송을 비롯해 특별 기획 방송 등 시민과의 의미 있는 방송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성남 시민이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시민과의 소통, 그리고 우리 지역 성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성남 미디어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신흥 이동의 마을 라디오 아롱이다롱이, 그리고 성남시 결혼 이주 여성의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는 다문화 방송 행복한 수다, 수정, 중원, 분당과 판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관내 방송이 진행 중이고요.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점자도서관에 가시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녹음 봉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성남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반가운 소식이죠. 내일부터면 늦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라디오가 생겼다면 지금 바로 실행에 옮겨보는 건 어떨까요? 이 강에서는 마을 라디오에 대해 알아보고 마을 라디오의 제작, 그리고 내 목소리로 참여할 수 있는 성남의 라디오 방송들을 소개해드렸어요. 3강에서는 팟캐스트와 소리로 듣는 책, 오디오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강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